오토 서비스, 아까 했던 우리 다양한 그 플랫폼에 관계되는 어떤 서비스들의 어떤 주제 중에 뒤에 부산대팀이 발표하는 그 할인점부터, 전통적인 할인점부터, 그 다음에 오토 서비스, 그 다음에 라이브 쇼핑, 그 다음에 이제 SRM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런 트렌드에 이 오토 서비스도 대안의 어떤 하나의 좋은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 연구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내용을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은 실전 분석 과정들은 다 나름대로 잘 갖추고 있고요. 여하튼 그 오토 서비스라는 게 이제 원래 취지는 용어 자체는 오래전에 나왔던 용어로서의 개념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쇼핑 분위기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어떤 느낌들을 이제 뭐 온라인 공간에서 체험하는 어떤 방식으로, 특히나 이제 밑에 나오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요 부분 과정에서 이것 역시도 상당한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상당히 어떤 뭐 산업 발전이나 전반적인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학문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 주제도 찾아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나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오토 서비스가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접근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은 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에서의 어떤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화점 서비스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오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과 균형들이 아주 잘 그렇게 매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문적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구자는 이 오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다양한 이제 소비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어떤 서비스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선행 연구에서 아까 전자상거래나 기타 어떤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런 특성들을 이제 좀 찾아내고, 그것을 매개변수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뢰나 이제 가치를 연결해서 학문적으로 그것을 찾고 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목적까지 같이 이렇게 겸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들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토 서비스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대체로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협의적 개념에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브로드한 의미로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and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어떤 두루두루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넓은 의미로 오토 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실무적인 연구라든지 또 아니면 학문적 어떤 그런 연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아울러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백화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연구자의 의도처럼, 그죠? 백화점의 매출이라든지 또 고객 만족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경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오토를 도입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어떠실 것인가를 이제 실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연구자의 의도는 오토 서비스에서의 어떤 이용 특성, 그래서 다양한 연구에 있는 것처럼 이 온라인 기존에 있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SNS 그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소셜 커머스 등등의 여러 가지에서 그 소비자가 지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다양한 어떤 선행 연구를 가지고 찾았는데, 연구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이성, 유용성, 상호작용성, 안전성 등과 관계되는 것들은 대개나 이제 우리가 템 모델이라든지 확장된 템 모델에서 많이 응용을 했고, 기타 이제 뭐 백화점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 다양한 어떤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또 정보를 제공하는 등등의 특성들을 이제 연구자는 또 고려를 해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 특성으로 이렇게 독립변수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용에 대한 행동 특성이라든지 결과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지각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각 가치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하나는 실용성의 같은 그거를 두는 실용적 가치와 그다음 감정적, 감성적 어떤 그게 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두 개로 이렇게 도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뢰는 마케팅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런 매개 변수로 우리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 가치, 몰입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많이 다루고 있고, 연구자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또 다양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두 개, 인지적 신뢰하고 정서적 신뢰 이렇게 두 개로 도출해서 어떤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은, 만족을 뭐 두뭉실하게 갈 수도 있는데, 연구자는 좀 더 이제 좀 백화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만족과 그 다음에 가격, 품질, 기타 이제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와 또 애프터 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 만족도들 등을 이제 만족도를 해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변수와 더불어서 이제 나아가서 제2용 의도까지. 제2용 의도는 우리가 많이 이제 성과 변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 이용 의도와 그다음에 긍정적 부전 의도, 타인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적극적 추천 의도 등등을 해서 이것도 역시 세분화에 대한 이렇게 했고,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터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토 서비스 특성을 이제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도로 하고, 필립 변수, 외생 변수로 해서 지각가치 신뢰, 고객 만족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제2용 모델까지 확장을 해서 그런 구조 모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이제 서비스 특성이 지각가치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 그리고 이제 지각가치와 신뢰 관련에 있어서도 뭐 쌍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아마 선생님은 반복해봤을 때 신뢰가 지각가치로 가는 것보다는 H3로서의 어떤 그거는 가치가 이제 신뢰 미치는 걸로 이렇게 도출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가치가 만족, 그 다음 신뢰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고객 만족이 제2모델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들을 검증해보는, 그래서 하위 가설까지 6개로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변수의 측정은 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여하튼 선생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리카트 7점 척도로 해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본 논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자가 이제 통합적으로 하면서 오토 서비스 이용 혜택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오늘 실전 연구는 학문적인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통계적 변수 같이 이렇게 넣어서 있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3월부터 한 5월까지 3개월 정도로 이렇게 했고, 한국은 이제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이렇게 이제 서베이를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몇 구역, 그 다음에 일반 시도, 기타 지역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한 330, 두부 정도의 설문을 해소했고, 그 중에서 유효 표본은 320% 이렇게 했습니다. 측정의 내용들은 이제 통계 분석은 뭐 빈도 분석, 또 기타 이제 뭐 이 연구자가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행태 분석에서 다중응답 분석을 했고, 기타 측정 도구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인 어떤 신뢰성과 타당도를 보는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서 SPSS와 에이모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성별 특성들이 다 어떤 또 안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게 이렇게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페이스 베리디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한국 분야를 이제 뽑아서 했기 때문에 인구 통계적 특성에 있어서 아마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이제 한중 비교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인구 통계적 특성과 중국의 어떤 인구 통계적 특성들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보다는 중국이 일찍 20대 말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용 힌트를 보니까 이제 오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오프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2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롯데백화점, 신화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순위고 이건 다중응답 분석으로 해서 이제 총 응답수는 740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많은 건 뭐냐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봤더니 화장품이 26.2%로 가장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토론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오토 이용하는 추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등이 많이 차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일회 쇼핑할 때 오토 서비스 이용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령대별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또 세부적인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보니까 금액대가 대체로 5만원에서 한 20만원 선 정도.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또 토론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이제 오토를 이용하는 빈도도 꽤 다양하다는 것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특히 아까 라이브 쇼핑도 그렇고 이런 오토 서비스의 형태도 이제 같이 물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이 좀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 시스템에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우스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거든요. 녹화 잠시 멈춰주시네요. 연결해서 데이터의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가 이제 외생 변수에 대한 것과 내생 변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과 신뢰성은 물론 다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집중 타당도를 보기 위한 어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우리가 이제 도출했는데, 아시다시피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이제 이 연구자는 용이성, 유용성, 상호작용성, 독립변수에 대한 어떤 부분이 2차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게 연구방법에서는 그걸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참고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AV 값이 분산 추출 평균 분산 추출 값이 아시다시피 0.7, 0.5 이상이면은 집중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본 논문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AV 값이 거기에 대한 대각선에 있는 AV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관계수 값이 거기에 대한 제곱근의 값보다도 큰 값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판별 타당성도 확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로 이제 이런 연구방법에서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본 연구에서도 그런 충분한 판별 가능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실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일단 6개의 가설이 다 채택이 되었다는 것을 2% 말씀을 드리고, 시사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본 모의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자의 가장 큰 어떤 그 기여나 또 아니면 연구의 시사점을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O2O의 표면의 기존의 어떤 템 모델과 또 확장된 모델에서 기타 추가한 뭐 정보성이라든지 안전성, 경제성에 있어서 O2O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어느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중요도는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소위 0.7부터 0.724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시작점을 찾아내려면 예를 들면 고객들은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있는데요. 손을 안 달려고 그래서 제공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냐 그게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 위에 보게 되면 0.787이 나와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값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결제상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안전하게 어떤 그 뭐랄까 소위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제일 가장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등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런 부분이나 이제 연구자는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설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은 다 이제 채택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베타 값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상대적인 시각점을 찾아내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여하튼 O2O 서비스로 가장 많이 좀 뭐랄까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백화점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 이제 다양한 쇼핑을 하고 오프라인에 가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물품을 인도한다거나 또는 거꾸로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제 즉석에서 결제라든지 또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직접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면서 결제는 또 바로 뭐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된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잘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그렇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어떤 세부적인 시사점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문에다가 어떤 적어두었고 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향후에 이제 본 연구는 일단 한중 비교 서비스, 한중 비교 중에서 한국의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 비교를 해서 하는 것도 또 조만간에 또 발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하튼 우리가 실전적 연구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하기 용이하긴 하지만은 또 정책적, 전략적 또는 이제 어떤 소위 질적인 연구 또 아니면은 좀 더 기간이 걸릴지라도 이제 그런 어떤 종횡을 놓고 본다라면 어떤 타임 시리즈를 고려한 어떤 그런 종단적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대신해서 마치겠습니다.